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주행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타면서 제가 지금 누적 주행 거리가 4,000km를 조금 넘었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몇 가지 팁,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출력이 괜찮을까, 또는 연비가 괜찮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이전 모델이 그랜저 IG LPG 3.0이었거든요. 2.4보다는 물론 출력이 좋은 LPG 모델이었는데, 그 차량과 대비해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력 괜찮아요. 물론 어떤 스타일의 운전 습관을 가진 분, 어떤 주행 습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110km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르막길 주행 시에 혹시나 출력이 부족해서 멈춘다거나 또는 울컥거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사로가 좀 있는 공간, 등판 구간에서는 살짝 소음이 조금 들리긴 해요. RPM이 올라가는 소리가 아주 쉽게 들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비, 제가 일상주행에서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주행해보면 전기 모터의 개입이 굉장히 잦다라는 것. 제가 굳이 EV 모드를 신경 쓰고 타지 않더라도 일상 구간에서는 연비가 꽤 괜찮아요. 전기 모터의 개입이 잦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생 제동을 오토 단계로만 설정해 두어도 괜찮더라. 왜냐하면 이 차는 뒷부분이 긴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2열, 3열 탄 탑승자들이 혹시나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멀미나 운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생제동을 레벨 2나 레벨 3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제가 혼자 운행할 때는 그렇게 한 번씩 운행을 해보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벨을 오토 단계로 두나 레벨 2로 두나 연비 차이는 제가 같은 구간에서 크게 느낀 적이 없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적 트립 연비를 보면 지금 4,000km 주행했는데 13.5 정도 나오더라고요. 총 100%의 누적 주행 거리를 나눠 본다면 한 90% 정도는 회생제동 90%를 사용했고, 10% 정도는 회생제동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단계.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회생제동을 운전할 때마다 계속 설정해줘야 되잖아요. 패들 시프트를 우측을 당겨서 설정해주고 왼쪽을 눌러서 조절해주고, 이런 것들이 약간 일련의 귀찮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 차량은 등급 자체가 시그니처 그래비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썬루프를 제외하고 거의 풀옵션으로 차량을 주문해서 받았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옵션은 일단 외장에서는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라믹 실버라는 색상 자체가 먼지를 그렇게 많이 보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여튼 블랙이나 화이트보다, 제가 계속 이전 모델은 다 화이트만 탔었거든요. 블랙이나 화이트보단 관리에 용이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드 스텝은 정품으로 해서 제가 출고를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사이드 스텝은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장에서 풀옵션을 하면서 선택했던 옵션 중에 장점, 일단은 디지털 미러. 저는 어떤 분들은 디지털 미러를 사용해서 약간 눈이 어지럽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 야간 상황에서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렌즈가 약간 뒤쪽에 약간 숨어 있듯이 있어서 오염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봉 같은 걸로 쉽게 닦아서 세척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옵션 마음에 드는 건 당연히 서라운드 뷰나 일반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들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예전보다 그래픽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는 느낌은 있는데 확 좋아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화 걸 때
그 약간 그래픽적으로 뭐 사진이 뜬다거나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면서 그 옵션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단점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차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주차든 운행이든. 그래서 좁은 길에서 운행할 때 카니발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요즘에는 사실 주차 공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병원이나 일반의 상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 타워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카니발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사실. 그 예전에 그랜저를 운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2열, 무중력 시트 기능이나 마사지 기능, 사실 이거 쓸데없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운전석에도 그 메모리 시트 왼쪽에 보면 마사지 기능 시트가 있거든요.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가끔 쓸만하고 주행이 좀 길어질 때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마사지를 조금씩 만져주긴 하는데요. 뒷좌석에 앉아서 마사지 설정을 해서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마사지를 하는 건지 두드리는 건지 뭐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시트가 높아지죠. 그래서 베이비 시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시트 높이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마이 컴포트 옵션이라고 해서 냉온장 컵홀더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추가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공기청정기도 안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게 뒷좌석의 그러니까 조수석 부분의 뒷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오히려 레그룸 공간을 조금 줄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좀 자동으로 설정됐으면 좋겠는데 매번 터치해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네온장 컵홀더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점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빌트인 캠입니다. 제가 누적적인 주행거리가 1년에 4,000km 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뭐 메인카긴 한데 세컨드카처럼 거의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주행거리가 20분, 30분 또는 많으면 1시간 이 정도라면 빌트인 캠의 녹화는 계속 꺼지게 됩니다. 빌트인 캠의 녹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충분한 주행거리를 달려주어서 보조 배터리를 그래도 평상시까지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핸드폰을 보면 기아 커넥트에서 빌트인 캠이 영상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계속 와요. 그럼 또 신경 쓰이죠. 물론 빌트인 캠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사고를 잡은 적도 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 그때는 참 좋긴 했어요. 이제 충격 감지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좋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게, 빌트인 캠의 두 번째 단점은 차량에서 꼭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 외부에서 차량과 멀리 떨어져서는 사고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또 현재 영상을 제가 눌러서 볼 수 있긴 한데 좁은 주차 공간에서 갑자기 사이드미러가 열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측면 카메라가 사이드미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불편해져요. 이게 갑자기 열리면서 또는 긁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항상 옵션에 주의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셋인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차박과 다른 용도를 위해서 7인승을 구매했지만 9인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9인승은 레일 연장이나 아니면 시트를 돌리는 거나 모든 것들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3열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7인승보다는 9인승이 압승이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1년 동안 주행해 보면서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꺼져서 잘 안 보이죠. 여튼 제가 카니발의 주요 튜닝 목록, 그다음 튜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조금의 액세서리들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한 번 더 추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값이 비싸서 연비에 대한 걸 제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저처럼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는 3.5 가솔린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아서 더 비싼 차량 값을 지불하기보다는 연료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고민해 보시고 오히려 카니발 3.5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